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도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이제 그분은 오셨어요. 제가 사는 이곳으로.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그분은 학원을 하시겠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왜 학원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이 분은 막 돈을 많이 벌고 뭐 크게 하고 뭐 이럴 생각은 전혀 없는데 단지 본인의 건강과 자식의 건강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본인이 아파서 빠지거나 아니면 자식 일로 또 이리저리 또 다니다가 또 학원을 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차라리 돈을 조금 벌어도 강사를 데리고 시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이 좀 뜻밖이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교습소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교습소를 하되 보조 요원을 뽑으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통 이제 학원을 하는데 선생을 뽑는 것과 교습소를 하는데 보조 요원을 뽑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는 페이 면에서 큰 차이가 나죠. 학원에서 학원 선생 겸으로 이제 이렇게 쓰려고 하는 선생님이 훨씬 높죠. 페이가. 그런데 교습소에서 이제 그 보조 요원, 교습소에서도 선생님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보조요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티칭을 제외한 기타 일을 잡무나 보조 업무를 봐줄 수 있는 분이 보조요원인데 보조요원은 훨씬 페이가 낮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시간당 10,000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습소 보조 요원을 쓴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이 교습소가 보조 요원을 쓰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조 요원을 허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냥 교습소 하면 정말 선생 혼자, 오롯이 선생 혼자, 운영을 해야 됐고, 일을 해야 됐고, 그런데 그 아주 예외적인 교육청에 이제 보고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조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생님이 엄청나게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산모, 그래서 애를 낳거나 뭐, 아무튼, 엄청 급박한 일이 있을 경우 다른 선생을 써도 된다.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3개월 동안 다른 선생을 써도 된다. 이런 조건이 이제 붙거든요. 그것도 막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 그렇지 않으면 교습소를 하면 그냥 혼자 모든 걸 다 감당을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이제 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습소에서도 보조 요원을 쓸 수가 있고 그 보조 요원은 뭐 가르치는 것 이외에 모든 기타 잡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은 혹시나 본인이 아플까봐 혹은 혹시나 아이들이 아플까봐 혼자만 학원을 하기에는 살짝 부담이 되는 요런 느낌? 그러니까 선생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 선생한테 이 일을 맡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만 하면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느낌. 그리고 아직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주중에 본인이 아프고 혹시나 주중에 애들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못 나갈까봐 이제 그걸 두려워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선생을 뽑는 건 약간 좀 과하다 이제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 30명? 뭐, 그 정도 가르치고 싶죠. 엄청나게 막 파이팅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가르치고, 뭐,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그러면서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역에서 한 30명 정도 가르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러면 보조 요원을 뽑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전에 저도 교습소를 하면서 이제 보조 요원을 뽑았는데요. 근데 보조 요원에 하는 일이 정말 약간 모호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티칭을 제외한 이외의 것은 다 가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습소에서 보조 요원을 많이 뽑는데,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 학교 앞에서 애들을 만나서 손을 잡고 이제 학원으로 오는 그런 행위, 요런 것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어리면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런 애들이면 엄마들이 좀 걱정을 하니까, 물론 학교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충분히 올 수는 있지만 엄마들이 걱정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예, 데리러 갔다가 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밖에 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방을 내리고 뭐 책을 펴주고 뭐 이런 행위, 그 다음에 뭐 물을 먹는 행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저학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보조 요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시험 점수를 매기는 행위랄까, 뭐 아무튼 티칭을 제외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티칭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모호해요. 이제 그게 굉장히 모호한 거야. 무엇이 티칭인가? 무엇을 티칭으로 하는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 점수를 매기는 그것은 티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 요원이, 제가 왜 이 선생님한테 보조 요원을 쓰라고 그랬냐면, 이 선생님은 프랜차이즈, 이제 공부방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런 공부방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애가 앉고 컴퓨터를 켜줘. 컴퓨터를 켜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읽고 요 옆에 거를 이제 풀어라. 뭐 이렇게 말해준다고 그게 티칭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애가 만약에 영어라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뜻을 물어봐. 그럼 그 뜻을 대답해 줬어. 이거 그냥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잖아. 이게 티칭인가요? 그 티칭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티칭은 보통 애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이게 티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티칭인데 그것만 안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은 상세한 티칭이나 이런 거는 뭐 영상을 통해서 뭐 만약에 문법 설명을 한다. 그럼 문법 설명을 해줘. 동영상, 그 선생님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 아이를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지, 티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100%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100% 그것만 있다면 선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선생은 무엇을 하는가? 예, 그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질문을 할 때 이 뜻이 좀 헷갈린다든가, 여기에서 문법적인 사항이 뭐 헷갈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애가 질문을 할 때 그것을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전문적인 선생님이니까, 전문 강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대답은 한 10에서 15%? 보통의 경우는 매일 오고 매일 학습시키고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뭐 이런 플로우로 거의 초등학생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초등학생은 뭔가를 막
엄청나게 가르치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를 하게 시키고 말하게 하고 뭐 대답하게 하고 뭐 물어봐 주고 그러니까 물어봐 주는 것도 그래. 만약에 리딩을 했어. 리딩을 했는데 얘가 이제 다 외웠대. 다 이제 10번 다 읽었대. 아니면 15번 다 읽었어. 그럼 선생님이 물어봐 주는 거야. 한글로. 뭐뭐는 뭐 어떻게 되냐? 그럼 얘가 대답을 했어. 그러면 이게 물어봐 주는 테스트를 해주는 거지. 이게 티칭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초등학생의 수업은 시키고 물어봐주고 훈련시키고 뭐 이런 식이지. 엄청나게 막 설명을 해주고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강의를 해주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어느 정도 고학년 좀 잘하는 아이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창 바쁠 때 낮에 한두 시간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뭔가 좀 일 처리를 하러 나가야 되고 막 이럴 때 그리고 그럴 때 그리고 그 시간이 애들이 좀 적게 오는 그런 시간일 때 어떻게 했냐면 설명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 놨습니다. 특히 고등부 같은 애들 오면 얘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지 그러면 이 설명을 찍어 놨어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걔가 와서 단어 시험 보고 단어 시험은 보조 강사가 이제 해주는 거야. 이제 단어 시험은 문자가 와. 아무튼 단어 시험은 보조 강사가 해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는 모의고사를 이제 풀잖아. 그럼 풀라 그래.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고 이제 답을 맞춰줘 이제 보조 강사가. 그럼 얘가 왜 틀렸는지 이걸 모르잖아. 그럼 그거를 보조 강사가 동영상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얘한테 보여주는 거야. 내가 찍어놓은 거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얘가 이게 이런 뜻이고 이러면서 혼자 공부를 해. 그리고 공부를 이제 다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단어 같은 걸 이제 물어봐 주는 거거든요. 그 단어 같은 걸 물어봐 주는 걸 해. 단어 같은 걸 물어봐 주는 건 티칭이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고등부 애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고 뭐 그 선생도 좋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조 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그 교습소도 크게 할 수도 있겠다. 다 보조 요원으로 그냥 이렇게 보조 요원을 한 명만 써야 된다, 두 명만 써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보조 요원을 쓸 수 있다. 티칭이 아닌 바운더리 안에서는 보조 요원을 쓸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보조 요원을 쓰는 거지, 애들이 많으면. 그리고 나는 뭐 이런 걸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찍어 놓고 이제 샅샅이 설명해 주는 것을 찍어 놓고 단지. 근데 그거는 뭐 아무 데나 찍어 놓을 수 있잖아요. 뭐 새벽에도 찍어 놓을 수 있고, 밤중에도 찍어 놓을 수 있고, 내 몸이 거기에 안 있어도 되잖아요. 물론 그걸 허구 헛날하면 약간 좀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애들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프다거나 뭐, 요 정도의 일이 생겼을 때, 본인이 약간 동영상을 좀 찍어 놓는다면 충분히 보조 요원을 이용해서, 교습소를, 꾸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막 프랜차이즈 이런 것도 안 하고 100%그 선생님이, 설명하고 막 이렇게 설명으로만 이렇게 막 하고, 이러면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라면 보조 요원을 써도 안 되고 약간 이게 별로 한계가 있겠지만 그 선생님은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하고 초등 전문이고 요런 스타일을 이제 원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단지 선생이 자기가 아프거나 이럴 때 단지 그럴 때를 위해서 혼자는 좀 너무 좀 두렵고 부담스럽다. 뭐 이런 의미로 선생을 쓴다는 것은 그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요 이제 선생님한테도
이제 원장 되신 선생님한테도 서로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보조 요원에 대해서 알려드렸더니 그 분이 약간 좋아하시더군요.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 이 이제 영상 끝났고 제가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제가 한 3주,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전에 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제 좀 이분이 일요일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한 일요일이 이번 주 이제 6월 9일 이 일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빠른 게. 일요일만 원하셨기 때문에 한 달에는 4번의 일요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일요일 4시에 만나자고 하고 우리 동네로 와야 된다고까지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일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또 연락 드린다고 하고 이거를 이제 매듭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순간 착각으로 이메일로 받은 건데, 제가 카톡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 이메일 청소를 했거든요. 이메일 청소를 했는데, 그분께 같이 청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최근 것만 빼고 다 이메일 청소를 했는데, 그분께 같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제가 최근 한 1주, 2주까지 온 이메일은 안 없애고 그 전에 왔던 이메일만 싹 없앴는데, 그것도 휴지통 비우기까지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성함도 모르겠고, 핸드폰 번호도 모르겠고, 이메일 번호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 4시에 우리 동네에서 만나자고까지만 말을 했는데, 예,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이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분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왜냐면 한 3주 후에 만나는 거라서 시간이 엄청 넉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주에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메일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그분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메일로 그 전에 연락이 오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실수 하나를 해가지고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빨리 저에게 좀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어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네요.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